안녕하세요. 원자재를 알면 경제가 쉬워진다. 원자재 월드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상황, 유럽의 전기료 이런 포인트들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전기료 폭탄 터진다. 가구당 연간으로 한 500만 원 정도씩 전기료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구당 월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물론 이재용 회장 댁은 1,000만 원도 2천만 원 낸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연으로 치면은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내는데, 유럽도 그랬다가 지금 가격도 내년 되면 한 가구당 500만 원, 월 40에서 50만 원 정도 지금 전기세를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전기세 폭등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1년 전에 메가와트당 한 50유로, 프랑스가 한 지금으로 700유로, 오스트리아 760유로까지 지금 10배 이상 전기값이 올랐습니다. 2023년은 독일이 한 850유로, 프랑스가 1000유로 전망을 지금 하고 있어요. 10배에서 15배 이상 전기료가 폭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구당 연간으로 한 4메가와트 기준으로 본다면 예전에 한 40만 원 냈던 것을 작년에 지금은, 그리고 내년에는 500만 원대로 전기료가 폭등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러면 월 한 40만 원, 50만 원 전기료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든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지금 전기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764유로예요. 1유로가 지금 1달러 정도 됩니다. 1달러가 1350원이니까요.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800 넘어가는 금액이죠. 그리고 프랑스가 733유로, 독일이 658유로, 벨기에가 630유로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은 노르웨이는 399, 스웨덴은 246유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터키 이런 데는 좀 싸지만 루마니아 730유로, 높은데 헝가리 731유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전기료가 올랐는가 본 원인들은, 천연가스는 대략 한 30배 정도 작년 대비 올랐고요. 석탄, 화력발전에 쓰는 유연탄은 10배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천연가스가 러시아로부터 오는 천연가스가 줄어들면서 30배 이상 올랐고요. 화력발전을 다시 재가동하다 보니까 유연탄 가격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부르짖던 독일은 지금 가스 사용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3개에 대해서도 수명 연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 가격 차트를 보면은요, 2019년에 10유로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도 높아야 50유로라고 그랬습니다. 50유로 갈 때도 5배 올랐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러전쟁 터지면서요, 200유로까지 20배 올랐고요. 이번에 다시 노드스트림 문제가 터지면서 320유로까지 32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기료도 10배 이상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화력발전을 다시 이제 돌리다 보니까요, 석탄에 대한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50달러였던 게 지금 500달러, 422달러까지 거의 10배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2년에 50달러에서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250달러까지 5배 올랐다가 다시 또 2배 올라서 지금 450달러까지 석탄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탄에 대한 가격 하락, 이런 포인트들은 올 겨울 지나고 나면 다시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죠. 또 두 번째 문제는, 유럽이 지금 올 여름에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 수송 차질 겪고요. 프랑스는 이제 원전은 냉각수를 굉장히 많이 쓰는 시설인데 냉각수가 부족해지는 거죠. 올 여름에 유럽 지도 한번 보시죠. 영국, 이 빨간 데들이 다 지금 한때 이제 폭염 경고를 겪었던 지역들입니다. 불타는 지역들입니다. 영국, 런던 일대,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 이쪽에 있는 독일, 이런 나라들, 유럽들, 이런 데들 다 올 여름에 극심한 가뭄과 더위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력 발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력 발전하면 또 대표적인 나라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가
유럽의 수력 발전의 왕자고요. 그 전기를 많이 수출을 하는데 여기에도 차질을 겪었어요. 이 문제는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밸브 잠그는 러시아, 경기 침체로 가는 유럽. 지금까지 러시아의 싼 천연가스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러 전쟁 이후로 천연가스 가격이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10배 이상, 2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노드스트림 1이라고요. 노드스트림 1이 있고 이번에 노드스트림 2를 이제 다 건설은 거의 다 했죠. 그런데 노드스트림 2를 우러 전쟁으로 밸브를 아예 열지도 못하게 한 상황인데 기존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유럽 지도를 보면 러시아, 핀란드로부터 이렇게 오면 이 바다를 통해서 이 원이죠. 파란색 선이 기존의 노드스트림 1입니다. 바다를 북해를 거쳐서 독일로 가는 이 가스관을 지난번에도 여름에 보수를 한다 그러면서 공급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이번에 지금 다시 내일부터 9월 2일까지 우리 유지보수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가스 밸브를 지금 잠그겠다고 러시아가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된 그런 지금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일까지예요. 노드스트림 1 가스 공급 중단하겠다고 러시아가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유지 보수를 하려면은 터빈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쳐야 되고 그러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방이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는 제재 완화를 해줘야 돼.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밸브를 잠궈야 되는 거야. 이 밸브 다시 열고 싶으면 빨리 제재 완화해줘. 이런 게 지금 러시아의 입장인 겁니다. 전쟁에서 가스를 에너지 무기화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20% 수준까지 공급 수준을 낮췄는데 전면 차단에 대한 암시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은 지금 가스 사용 제한하고 있고요. 유럽이 만일에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된다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300유로 또는 뭐 350유로, 400유로, 200유로 이상 상황으로 계속 전년 대비 200%가 아니죠. 2000% 이상, 거의 10배 이상, 20배 이상 오른 상황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유럽은 올 겨울을 기점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생기고요. 지금 한 30% 정도 추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고 경제 성장은 낮아지는 그런 경기 침체 또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가능성도 우리가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서 이번에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로가 약해지죠. 그러니까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를 베이스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약해진다, 유로가 약해진다, 유럽 돈 유로가 약해진다, 그러면 달러는 강해진다. 그래서 유로는 지금 유로 대 달러 1대1 패러티는 지금 깨진 상황인 거죠.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올겨울에 현실화된다? 그러면 0.9유로 또는 0.85유로도 가능하다. 이런 가능성은 지금 열려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달러 인덱스는 110을 향해서 육박을 하고 있고요. 달러가 강하니까 중국 위안도 공포의 7 위안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원도 어느 때보다도 높은 1350원대를 지금 가고 있어요. 글로벌리 강달러의 시대가 열렸다. 그게 다 어디로부터 왔다? 약한 유로로부터 왔다. 유로부터 보겠습니다. 유로가 우리가 2022년 보면 1.15, 1.2 유로, 유럽이 먼저 코로나에서 벗어난다 이러면서 한때 1.2 유로까지 또 갔었어요. 유로 강세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미국이 긴축을 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값이 높아지고 미국 금리가 높아지니까 미국 달러는 높아지고 그리고 또 유로는 약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1.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 깨면은 0.9 기술적으로 0.9 또는 펀더멘털 상으로 올 겨울에 0.85 가능성도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1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만일에 유로가 0.9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달러 원은 얼마 갈까요? 1,400도 원대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는 버리지 말고 일단 한 구석에 잘 킵해보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각자 도생에 지금 유럽이 나서면서 지금 분열돼 가고 있는 유럽이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봤냐면요. 노르웨이를 봤습니다. 노르웨이가 전력 생산을 노르웨이가 하는 전력 생산의 90%가요. 수력 발전입니다. 나머지 1.7이 태양광 그리고 6.4% 정도가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요. 국내에서 한 80%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전기는 유럽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 나라들이 이제 주로 영국, 네덜란드, 아래에 있는 스웨덴,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올해 아까 가뭄 봤습니다. 생산량이 한 30%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로 인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도 내 코가 석자야 이렇게 되면서 우리 전력 수출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독일이라든가요, 또는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지금 다 올 가을, 겨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노르웨이마저 저러니까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거죠. 상대국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올 가을에 우리부터 일단 좀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노르웨이는 입장을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헝가리는 물론 이제 러시아와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얼라이언스가 강한 데입니다. 어쨌든 고체 연료 수출 금지를 내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주 유럽은 아니지만 호주도 지금 LNG에 관해서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지금 현재 한 15% 정도 가스 사용을 좀 줄이는 그 플랜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만일에 이 상황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좀 쉽지 않은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 달에 유럽 에너지 비상회의에 지금 소집되어 있는 상태인데도요. 일단은 그 상황에서 이제 가스하고 전기료하고 연동하는 거, 전기료 아니고 전기료하고 연동하는 거 해제하자 이런 관점들 이제 논의를 좀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특히 올 겨울에 만일에 굉장히 또 작년같이 바람이 덜 불고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된다 그러면 유럽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건 하늘의 뜻에 일부는 또 달려있다. 이런 것들도 올 겨울 경제를, 올 겨울의 금융 상황을, 올 겨울의 글로벌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는 거 체크를 해봅니다. 물론 조선업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 요즘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조가 조선업이죠. 러시아 에너지 대체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LNG 실어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LNG선에 대한 수요 증가. 그래서 지금 데이터들은 수주량, 건조량, 수주 잔량 지금 다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대표적인 삼성, 대우 이런 데들도 올해 이미 수주 110% 초과 달성, 삼성중공업 71%, 대우조선해양 72% 수주도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 보고 있습니다. 몇 개 데이터 보겠습니다. 조선업 전체로요. 일단 이 그린색 막대기가 2013년부터 21년까지 수주 잔량을 보고 있습니다. 2017년이 잔량이 이제 바닥이었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수주량도 보면은 2019년, 20년, 21년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도 이미 100%를 채웠기 때문에 작년과 좋거나 넘어설 그런 가능성, 비슷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건조량도 보면은 2018년의 바닥으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 잔량 괜찮을 거고요. 또 여기에 이제 문제는 건조를 해낼 수 있는가, 지금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조선업에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강달러의 시대입니다. 강달러의 시대는 조선업에 훨씬 또 유리하죠. 외국 발주를 하는 선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넣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후판 가격, 지금 철강 가격, 철봉 가격, 철광석 가격 전부 다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조선업에 굉장히 또 많은 비중,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후판 가격에 대한 협상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조선업에는 좀 순풍으로 작동하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좀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올겨울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 가능성 여전히 한 30% 정도 열어두고 보고 있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글로벌 경기도나 또는 글로벌 경기 쇼크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거를 극복 못하느냐? 아니라는 얘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 2012년에 재정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넘어는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9년에 2020년에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넘어가고 극복하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겪었던 쇼크는 불가피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도 보면서 지금 환율이 135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구두 개입을 해서 1300원대로 다시 좀 내려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만 위안 7위안
1,400원 이럴 가능성, 1,450원의 가능성도 환율에 대해서는 올 겨울까지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맞물려서 고려를 계속 해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월드였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주시면 좋겠고요. 내용에 대해서 좋아요, 또 뭐죠? 댓글 아니고 구독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